예, 우리 강 교수님께 이제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면역학자 관점에서 강 교수님께서 앞타민 C를 다른 많은 물질들을 연구해 보셨는데 앞타민 C 연구하시면서 어떻게 앞타민 C를 평가를 하시는지,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연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걸 이렇게 써보면은 아, 이게 좀 좋구나 이런 정도거든요. 좀 더 이렇게 넓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임상 의사시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치료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기초의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질병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서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에 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그래서 같은 질병에 대한 시각도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임상적인 측면에서 앞타민 C의 접근과 기초의학 측면에서 앞타민 C의 접근, 특히 면역 질환에서의 접근을 구체적으로 조금 다른 점을 설명한다면, 저는 이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포 모델, 동물 모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환들이 생기는 단계에서 앞타민 C를 처리했을 때 그 질환의 발생이 예방이 되느냐, 또는 발생이 된 상태에서 더 진행이 안 되느냐, 이런 쪽에 대한 측면을 이제 많이 보는데, 그걸 우리 흔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역 조절 관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제 선천 면역하고 적응 면역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선천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면역이고요. 적응 면역은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저항이 생기듯이 질병과 관련된 원인 물질을 만나서 생기는 면역이 적응 면역인데, 비타민 C는 양쪽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에서는 대표적인 게 NK 세포의 활성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적응 면역에서는 대표적인 게 T세포의 활성을 올리고, B세포에서 항체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다가 더 강하게, 그리고 만들어진 항체가 병원성 물질에 결합하는 결합력을 더 높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제 연구 결과들이었는데, 이제 비타민 C 가지고 쭉 연구를 하면서 앞타민 C라는 물질을 접하고 앞타민 C와 비타민 C를 같이 비교해보는 연구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비타민 C 대비 앞타민 C가 가지고 있는 면역 조절 물질, 면역 강화 와 관련된 면역 강화 물질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더 뛰어납니다. 면역 조절과 강화가 나왔는데, 면역 조절이라 그러면은 자가 면역이나 뭐 알러지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죠. 면역이 교란되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비타민 C도 있긴 한데 앞타민 C가 세긴 더 세더라고요. 앞타민 C가 훨씬 더 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학문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니까 간단하게 여기서는 그냥 앞타민 C가 비타민 C가 더 좋다,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면역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면역 조절이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면역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생기는 게 암이고, 면역 기능이 너무 높을 경우에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예, 면역 과잉일 때 그 과정을 매개해 주는 게 이제 원장님도 관심 있으시고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산화 스트레스인데, 그 산화 스트레스를 비타민 C보다 앞타민 C가 훨씬 잘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역 조절 관점에서 효과가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이라든지 항바이러스와 관련된 면역 증강에 있어서도 앞타민 C라고 하는 게 앞타머라고 하는 DNA와 비타민 C의 복합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앞타머로서의 DNA로서 우리 체내에서 면역을 자극을 해주고 비타민 C가 자극을 해주는 일종의 듀얼 이펙트, 이중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훨씬 더 좋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역 기능 강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면역 조절, 요즘에는 면역 조절 관련된 자가 면역이나 알러지 질환들이 엄청 폭증하잖아요. 그렇죠. 치료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거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치료제들이 다 스테로이드나 뭐 면역 억제제니까 그걸 먹다 보면 면역도 떨어지고, 그거에 의한 또 부작용도 심각하고요. 예. 저도 진료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얘기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얼굴이 부었다, 당이 생겼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분들도 많고, 앞타민 C가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건강하게 조절해 줄 수 있으면 정말 그 자가 면역 환자분들, 그 알러지 환자분들, 이런 면역 교란이 있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타민 C 뭐 면역 연구도 하시고, 코로나 치료에도 지금 앞타민 C가 활용돼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본임상 그 허가 절차를 좀 밟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강 교수님이 다 맡아주시고 계시고, 앞타민 C 건식 나올 때도 그런 거 이제 결과까지 다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뭐 앞타민 C에 대한 모든 거를 거의 다 연구를 하셔서 현재는 앞타민 C에 가장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좋은 물질을 접하게 돼서 저도 연구 대상 물질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는 크게 부작용도 사실은 별로 잘 모르겠고 네. 효과도 비타민 C보다는 상당히 정원용은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임상의사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항산화도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항산화제를 많이 써봤지만 항산화제를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 썼는데 이렇게 막 눈에 띄는 변화가 사실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산화 네트워크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를 써야지 어느 정도 되는데 앞타민 C는 그냥 하나만 써도 항산화력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항산화 네트워크에서의 항상 중심에는 비타민 C가 있고, 근데 그 비타민 C의 기능을 아주 천천히 유지시켜주면서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앞타민 C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 항산화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타민 C의 효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앞타민 C랑 앞타민 G 글루타치온도 이제 거의 연구가 끝나서 이제 또 같이 써볼 수 있고 연구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항상 네트워크 보면 C랑 글루타치온 두 개의 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축이만 가지고도 저는 이게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한 축이 두 다리가 지탱이 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런 연구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글루타치온은 생체 내에 있는 항산화 물질 중에는 가장 강력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얘가 산화가 돼서 다시 환원된 형태 글루타치온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비타민 C가 없으면 다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있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글루타치온의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 간에서의 네트워크는 우리 몸에서의 항산화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세포 수준에서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생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비타민 C를 결핍시킨 다음에 그걸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핍이 되면 사람은 괴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람하고 동일하게 비타민 C를 못 만드는 침팬치나 이런 영장류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영장류 한 마리 값이 2천만 원, 3천만 원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하려면 못해도 2, 30마리를 써야 되니까 그 돈만 해도 몇 억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연구가 불가능한데 저희는 아주 조그만 생쥐를 사람처럼 비타민 C를 못 만들게 조작한 생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기껏해야 한 마리에 한 10,000원, 20,000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많게는 50마리, 100마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생체 실험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 간에 있어서의 재활용에서의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런 그 항산화 네트워크가 잘 되면 뭐 많은 산화 스트레스 관련된 질환들이 좋아지고 항노화도 되게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